예,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쇼핑몰 운영하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자리에서 권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국내에서 팔지 말고 해외에 팔자는 거고요. 이미 해외에 파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건 다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실제로 해외에 팔고 있는 모습을, 현황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미 오늘은 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국내에 파는 것보다는 해외에 파는 게 당연히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력 없는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티쿤은 처음부터 국내의 매출은 0원이었어요. 근데 국내에는 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공장도 없고 제조할 능력도 없었고 자본도 없고, 그리고 막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국내에서는 링에 올라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자신도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에는 대신에 우리가 나갔을 때 경쟁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티쿤 자신은 이제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실시간 통계표인데요. 이게 티쿤의 실적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008년 10월 매출이고, 2009년 10월, 2010년, 11년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는 티쿤이 이렇게 일본에다가 물건을 파는 동안 따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셔요. 근데 사실 인터넷이 보급된 지금은 우리가 미국 가 있는 친척하고 무료로 전화하잖아요. 인터넷 폰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국경을 휙 넘어서 아마존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인터넷 세계에서는 국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하는 거나 해외 쇼핑몰 운영하는 거나 원리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몇 가지 점에서는 티쿤 같은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만, 티쿤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을 파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쿤은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을 했고요. 해외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쟁자 없는 시장에서 혼자 뛸 수가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해외 쇼핑몰을 열고 물건을 팔고 있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땐 100개가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해외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한국에서 일본, 미국, 뭐 호주 이런 데 쇼핑몰을 열어놓고 파는 사람을 다 합쳐도 100명도 안 되는데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열고 파는 사람들이 1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국경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판매자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열고 물건을 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한국이라는 이 땅에, 한국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고 테스터들의 아주 좋은 마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에 미국 판매자가 없어요. 그렇죠? 미국 판매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프라인에는 유니클로 같은 회사들이 있지만 온라인에는 일본 판매자가 없습니다. 한국 이 좋은 땅에 중국에서 넘어와서 한국의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파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일본, 중국의 판매자를 한국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똑같은 이유로 전 세계에서 지금 다른 나라의 쇼핑몰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경을 넘기만 하면은 경쟁자 없이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미국, 중국, 독일, 한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강국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 세계 10위 무역 대국입니다. 제조업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상품 정말 좋단 말이죠. 이 상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티쿤을 이용해서 지금은 주로 일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직판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티쿤은 말하자면 일본으로 가는 길을 닦는 회사예요. 일본으로 가는 길을 닦는 회사고 다른 회사들이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고 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죠. 이 사이트들은 전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다가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들입니다. 열어볼게요. 이 사이트는 비닐봉투에 인쇄를 해주는 사이트예요. 티쿤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쿤을 이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다가 물건을 팔려면 적어도 일본의 법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항공 운송도 해야 되고 일례 배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금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티쿤이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 티쿤은 다 해주고 이분들은 사이트 운영을 하고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고객 응대를 하고 마케팅하는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좀 이따 그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본에 법인이 있어야지만 되는 어려운 일은 티쿤이 다 해주니까 법인이 없어도 되는 이 사이트 운영은 한국에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케팅도 한국에서 할 수 있어요. 고객 응대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쿤은 일본에 법인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니까 이분들은 일본에 법인이 있다고 치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티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건 N이에요. 화폐로는 N입니다. 원래 4억 8천만 원어치 지금 팔았어요. 비닐봉투에 인쇄해주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는 마트의 회원증, 치과 진료권, 사원증, 이런 거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카드인데 이 회사도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의 사이트를 열고 팔고 있고요. 4억 3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이 사이트는 일본에 컵을 파는 거예요. 컵을 파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도 4억 1천만 원어치 지금 팔고 있어요. 인터넷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매출이 월 3천만 원 정도면 흑자는 안 나요. 흑자는 안 나는데 조금 전에 보여줬다시피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10년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일본이든 다른 나라에 파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10년, 20년은 갈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는.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3천만 원 되면은 흑자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해볼 수는 있겠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회사를 키울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이면 일단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평가해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흑자가 나야 평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는 이런 월 3천만 원 정도 되면 내가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조금만 노력하면은 안정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회사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는 거예요. 제발 국내에서 쇼핑몰 운영하지 말고 해외 쇼핑몰을 열고 운영하세요 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해외에 파는 방식은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역직구로 파는 거예요. 역직구. 역직구는 한국에서 쇼핑몰을 만든 다음에 번역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프랑스 사람들로 한국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게 역직구입니다. 근데 이 역직구는 무조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에 있는 작은 사이트에 가서 물건을 살 리가 없잖아요. 뭐 10,000명 중에 1명이나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독일 사람이 한국 와서 사겠냐고요. 우리 사이트 와서. 롯데닷컴이나 11번가나 옥션은 갈지 모르지만 우리 사이트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여기도 엄청나게 지원해줘요. 다음 밑빠진 독이 물붓기예요. 그 다음에 해외 쇼핑몰 입점. 이거는 한국에 있는 꽤 많은 판매자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거나 라자다나 라쿠텐 가서 타오바오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건데 해외 쇼핑몰 입점해서 돈 번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옥션 11번가 G마켓 들어가서 물건 팔아서 돈 번 사람 없잖아요. 옥션만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옥션에서는. 그 다음에 무한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격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격 싸움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땡처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옥션의 가격은 거의 바닷가일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마존은 옥션보다 100배는 더 큰 시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션에서 성공 못하는데 아마존에서 어떻게 성공하냐고요. 미국 판매자들 중에서 아마존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5%입니다. 5%.
왜 그러냐? 거기는 1000만 회사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럼 아마존에서 다 실패하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나만의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특허받은 상품을 판매할 때는 성공해요. 브랜드를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이 설명에 안 오세요. 뭐하러 여기 오시겠어요? 여기 오셨을 때는 그런 상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나만의 상품, 특허받은 상품 이런 게 아니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5%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조차도. 미국 사람도 5%인데 우리가 어떻게 팔겠어요? 또 하나는 아마존 무섭죠? 아마존 요즘 물건이 잘 팔리면은 자기가 하청조서 만들어서 팔아요. 데이터 보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얘를 죽여요. 판매자를. 온갖 핑계를 다 대서. 그래서 44%의 미국 아마존 판매자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아마존이래요. 걔들이 물건을 직접 팔아버릴까 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 뭐 남의 백화점 들어가서 물건 팔아서 뭐가 남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장사는 단골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는 11번가에서 샀다고 기억하지 11번간에 어느 판매자한테 샀는지도 기억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 DB를 주질 않아요. 아마존에서는. 누가 샀는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 연결하려면은 이제는 메일도 다 막아놨어요. 메일 주소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요.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으로 성공한 사례가 사실은 없습니다. 있으면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한 두 회사 얘기해요. 한 회사는 휴대폰 케이스에 뭐 이렇게 그림 찍어주는 회사인데 그거 팔릴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팔려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도 못 파는 물건을 팔았으니까. 일설에 의하면 아이폰 나올 때 신제품 아이폰을 제일 먼저 그 사양을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정도 아니면 못 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옥션에서 못 파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또 그나마 싸워보려면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중국 상인들이에요. 중국 상인들은 한국보다는 자본금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걔들은 아예 재고를 전부 중국에 갖다 놓고 팔아요. 경쟁 못 하세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나마 이거는 역직구는 딱 하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아이돌 상품을 파는 역직구몰이 성공했어요. 100억 이상 팔아요. 근데 한국 아이돌몰은 한국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되는 거죠. 근데 평범한 일반 상품들은 이 두 방식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지화 독립몰 해외 직판은 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 성공 사례가 풍부한 거죠. 저는 이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현지화 독립몰 사이트는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동대문 옷을 현지화 독립몰 방식으로 일본에 팔아서 1,300억 매출을 올리는 주식회사 디스카운트라는 회사예요. 정말 멋지죠? 동대문 옷을 일본에 팔아서 1,300억 매출을 올렸어요. 하여간 이 최근 기사가 있는데 여기 안 올라간 건가요? 이건 오래된 기사인데 원래 기사도 있는데 조금 이따 시간 나면 찾아드릴게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팔아서 1,500억 이상 파는 회사예요. 근데 티쿤이나 주식회사 에이컨 메이트나 조금 전에 일본의 한국 옷을 파는 주식회사 디스카운트 모두 다 현지화 독립점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일본에 다른 나라에 파는 거죠. 현지화 독립점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티쿤을 이용해서 파는 건데, 이 사이트가 99% 일본 토종 전상점하고 서비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객이 여기서 물건을 살 때는 일본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요.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거 아예 몰라요. 감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 상품이 알아준단 말이에요. 한국 상품이 문제가 있어서 감추는 게 아니고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이트는 보면은 전화번호도 050이잖아요. 일본 전화란 말이에요. 이 일본 인터넷 폰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고객은 이거 전화를 걸면 한국에서 일본인이 전화를 받아요. 그 다음에 결제도 일본 결제가 다 붙어 있고 물건을 받을 때도 일본 택배회사 송장이 붙어 있는 물건을 받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아주 예리한 사람이 아니면은 이 사이트가 실제로 한국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고객은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려 그랬는데 프랑스다. 이게 반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환불은 제대로 되는 거야? 물어볼 때 전화하면은 이게 한국어로 해도 되는 거야? 걱정하잖아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철저히 고객 프렌들리, 이제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니 전화했더니 한국 일본어로 안 받아줘. 이게 뭐 장사가 되겠냐고. 근데 이거를 티쿤이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본 토종 전상점이라고 쇼핑몰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비닐봉투 사이트예요. 050-5840-0222이에요. 이것도 전부 일본 일본 전화란 말이에요. 회사 소개가 빠져 있나 봐요. 회사 소개를 누르면 일본에 있고 오사카에 사무실 있고 동경에 사무실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이제 설마 이 사이트를 한국에서 운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고객은 그 나라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기분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싸냐? 싸고 좋을까? 이것만 따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 걱정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티쿤 글로벌이 있습니다. 티쿤 글로벌이 일본에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법인이 조금 전에 마꾸마꾸며 에드폴리며 이 모든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5개 되죠. 45개 쇼핑몰을 일본에 우리 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은 아도프린트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한국에는 이용사가 여기에 판매하는 거죠. 판매하고 재판매합니다. 여기서 수익과 수출 관계가 발생하고 통관 처리를 여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입 판매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기간이죠. 기간. 유일하게 걱정이 되는 건 기간인데 오늘 오후 3시에 보내는 물건을 내일 일본 손님들은 다 받아요. 그런데 비용은 1kg에
결제 수단도 다 일본 결제 수단을 쓰게 했고, 오늘 돌아가신 이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카페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 카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운송비를 기록해 놨는데요. 선박이네요. 1kg에 610엔이란 말이에요. 610엔인데 우리도 한국에서는 물건값 35,000원에 송료 2,500원 받잖아요. 송료를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도 물건값 3,500엔에 송료 500엔은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내는 송료가 사실은 1,000원이에요. 1,000원. 그거도 오늘 보내서 내일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항공으로 가기 힘든 거는 이렇게 배로 가면 돼요. 배로도 3일이면 다 간단 말이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이런 별것도 아닌 정보를 몰라서 힘든 거예요. 뭐냐면 일본으로 보는데 송료가 엄청나게 비쌀 것 같아. 혹은 3, 4일 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이거 이미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건 별 문제가 아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판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케팅도 한국에서 네이버에 광고하듯이 이런 뭐 광고하는 인터넷 마케팅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티꾼이 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한국 돈 3천만 원. 예. 보통 30%에서 이제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60%, 70%까지 마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흑자 안 난다. 흑자는 안 나요. 흑자는 안 나는데 아직 계속 성장하니까 해볼 수 있다는 뜻이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품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오프라인을 선호하는 품목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의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나 뭐 이런 거. 아이템의 제한은 없고요. 그냥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수요가 있냐.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 물건을 살 사람이 있고 우리가 경쟁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에 어떤 상품이 팔릴 거냐 이건 우리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판매자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상품은 못 팔아요. 어차피. 근데 이제 여기 오신다면 최소한 뭔가 이제 상품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품이 어느 나라에 팔릴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알아서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근데 조사하는 방법도 사실은 티쿤이 개발한 방식이 정말 좋은 방식이 있어요. 그 나라에 이 물건을 팔 수 있을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돼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면 검색이 많이 되고 혹은
이미 검색이 많이 되면은 수요가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걸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뭐 거시 지표며 전자상거래 이런 건데 대개의 경우는 판매자가 거의 압니다. 컵 많이 팔겠지.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차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경쟁력 있는 것도 일본 인터넷 그 물건 파는 상위 10개 사이트 가격표만 조사하면은 딱 떨어지게 맞아요. 한국에서도 상품 가격 조사할 때 시장 가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조사하면은 거의 다 맞기 때문에 티쿠는 7개 쇼핑몰을 열어가지고 다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그동안 일본의 시장 조사하러 간 적이 없어요. 인터넷이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내가 할게요. 됐어요. 괜찮아. 티쿤 글로벌이 쇼핑몰 호스팅을 일본에서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카페24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쇼핑몰을 호스팅을 하더라도 네. 쇼핑몰 호스팅 업체가 있고 판매자는 우리가 호스팅 업체예요. 별개의 그 사업 등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일본에서 팔리는 건 다 티쿤 글로벌 그렇죠. 사업자로 팔리는 거죠. 그렇죠. 티쿤 글로벌이 그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죠. 수출 실적은 잡혀요. 한국 판매자한테. 그건 국가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간접 수출 제도를 두고 있어서 수출 실적을 잡아줘요. 근데 수출 실적 잡아도 아무 혜택 없으니까 잡을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고 저도 뭐 수출 많이 하면 뭐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많이 하면은 수출의 탑 줘요. 수출의 탑. 그건 아무 데서 쓸 데 없어요. 예. 옥션이나 지마켓에 스마일 배송, 스마트 배송이 있는데 쿠팡에 로켓 배송이라는 게 지금 이와 같이 물건을 납품을 해가지고 그쪽에 사유를 해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요. 티쿤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형식만 티쿤에서 사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일본. 배송을 직접 우리가 그거를 형식은 형태에서는 우리 사무실까지만 도착하면 우리가 다 일본 손님에게 다 보내줘요. 건별로 예, 예. 그렇지만 그래서 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고객이 물건을 사면 판매자는 여러분이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은 티쿤에 팔아요. 티쿤이 수출해요. 일본 티쿤이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이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매하는 순간 이 사이트 운영자는 뭐가 팔렸는지 알잖아요. 그 팔린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사과와 송장이에요. 우리가 미리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이 사과와 송장을 붙여서 우리 사무실까지만 도착시켜주면 우리가 일본 손님한테까지 다 배송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편한 거죠. 그리고도 6,000원이니까. 이거는 티쿤이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까지는. 우리한테 보내주신다는 건 이 서울 이곳으로 예, 양천구에 우리 물류센터가 있어요. 신정동에. 신정동까지만 도착시켜주면 돼요. 판매자와 티쿤과의 거래가 되고 있는 형식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티쿤하고 거래하지 않고 일본에 있는 아도 프린트하고 하고 싶어. 그냥 우리는 안 껴도 돼요. 우리가 그거 해준다고 우리한테 돈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한 달에 4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회사 걸 만들어서 도큐멘트는 하나만 작성하거든요. 근데 각각 하면은 모든 회사가 각각 관세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서류피가 12,000원이거든요. 하루에 매석 12,000원 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그거 안 하려면 우리 이용하고 난 그래도 실적이 필요해. 실적은 다 잡혔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해주는 거 귀찮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티쿤 이용사들 편의를 봐줘서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시길 권해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일단 다 도쿄로 가는 건가요? 도쿄로 가죠. 근데
도쿄로 간다는 것보다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대는 있잖아요. 물건을 구경을 못 합니다. 뭐냐면 이제 신정동에서 물건 가지고 가잖아요. 사가와에서 와서 가져가요. 자기가 김포 가서 한에다 가서 사가와가 통관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류만 야 우리가 물건 받았다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자기가 통관 입고하고 손님한테 보내는 거는 사가와가 다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물건 구경도 못 해요 우리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홋카이도 그다음에 오키나와 이런 데 멀잖아요. 그럼 배송비를 따로 책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스템에. 그거는 다 자동으로 할 수 있고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게 다 해놨어요. 티쿤이 정말 잘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를. 예. 또 궁금한 거예요. 카페24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카페24는 국내용이에요. 우리는 국내 안 해요. 철저히 해외용이에요. 카페24도 일부 티쿤을 흉내내서 해외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거의 없죠. 그거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오늘 학습회도 아니니까 이제 그 인터넷 방송 등을 봤을 때 잘 몰랐던 것, 직접 묻고 싶은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셔요. 굳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요. 지금 동영상 중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오셔도 됐거든요. 근데 오셨으니까 뭔가 이제 직접 물어볼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현지법인이 있고 네. 이렇게 멀티 다양한 국가가 있는데 우리 일본이 포커싱 되어 있는 거 맞지만 네. 다양한 걸 설명을 드려서 기회를 많이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본은 이제 우리도 처음에 했었던 데가 일본이었던 거고 상반기 중에 말레이시아로 공기 간판 파는 분이 계셔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호주에 스티커 파는 분이 계셔요. 거기도 지금 서비스는 제공해요. 미국은 원단 나가겠다 그래서 원단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태국에 구니스라고 스마트 팔레트 팔겠다고 해서 태국도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 러시아 가겠다 싶으면 길은 우리가 열어드려요.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돼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30만 명의 회원을 활용한 시너지 예. 부분에서 설명도 필요하실까요? 이제 지금 뭐 티쿤 고객이 30만인데 이제 도움이 되죠. 30만을 활용하면 도움은 되긴 되는데 이제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기대해 가지고 장사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건 현수막 사이트인데요. 현수막 사이트에 물건을 사준 사람이 누굴까? 현수막 사이트하고 자기가 모은 고객이 81% 매출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티쿤을 이용한 사이트들은 대충 묶어놓긴 했어요. 한번 묶어놓은 거 한번 보시죠. 뭐. 이거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모든 사이트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티쿤을 이용하는 모든 사이트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후센이라고 포스트잇 사이트예요. 에드 후센이죠. 독립된 도메인이죠. 독립된 도메인인데 티쿤이라고 묶어놨어요. 그 티쿤을 누르면 다시 그 사이트로 가요. 그래서 여기 가서 나 이렇게 하면 여기도 티쿤이 있잖아요. 그래서 티쿤을 통해서 서로 연결은 돼요. 이해되셨죠? 연결은 되는데 그 연결된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없진 않은데 본 것처럼 자기가 모은 고객이 81% 매출을 만들어주고 20%만 서비스 받는 거예요. 다른 티쿤을 이용하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까 티쿤을 통해서 막구막구로 와서 산 경우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정말 잘 팔리는 아이템이에요. 용기라는 사이트는 애드프린트라는 아까 전체 홈페이지 안에 묶어놨는데 자기가 모은 고객이 매출의 92%를 차지해주고 나머지는 8% 미만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들어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우리 제일 첫 번째 사이트예요. 이게 사실은 모 종합몰이거든요. 이 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에어 간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링크는 시켜놨어요. 링크 시켜놔봤자 안 팔린다니까요. 겨우 10% 20%라는 거예요. 근데 10% 20%도 공짜니까 좋죠. 그렇지만 그걸로는 사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케팅해서 모아야지만 손님이 온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아마존 입점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드프린트 10년을 키운 거예요. 명함 사이트에서 출발해서 현수막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붙여놔도 소용없더라고요. 자기가 독자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셔요. 자, 이건 공기간판 사이트 열어볼게요. 이 공기간판은 아도프린트 기존 고객하고 아주 매칭이 잘 되는 상품이에요. 광고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전에 애드프린트에 있었잖아요. 애드프린트에 있었는데 애드프린트 고객이 이거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파느냐. 자 보세요. 애드사인이에요. 애드사인 지금 12억 6천만 원어치 팔았어요. 지금까지. 누가 사줬을까요? 애드사인 고객은 54.6%를 자기가 직접 모은 고객이에요. 근데 이거 되게 큰 거죠. 44%나 딴 사이트가 와서 사줬으니까 이거 대박 난 거예요. 얘는. 그렇지만 여기 기대하는 건 장사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 사이트는 내가 운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광고도 내가 하고. 광고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 광고하고 SEO 광고하고 그건 이제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죠. 자, 회원들은 티쿤을 이용하는 이 사이트들의 회원들은 어디로 들어왔을까? 구글 리스팅, 야후 리스팅, SEO, 구글 리타겟, 뭐 별의별 이제 이거 광고 채널이에요. 이런 광고 채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티쿤이 알려줘요. 그래서 일본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광고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우리 경험을 전해드리는 거죠. 이 중에 택하스 하신 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 거창해 보이는데 한국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다음에 광고하고 뭐 배너 광고 하듯이.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알거든요. 어떻게 아냐? 쇼핑몰 뭔가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쇼핑몰 만드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게 너무 거대한 장벽인 거예요. 심리적 장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거도 아닌데 그놈의 프랑스어 모른다는 것. 이것 때문에 프랑스에 못 파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일본에 240억을 파는데 제가 일본어를 못 한다니까요. 지금도. 일본어 원어민자가 우리 구성원으로 포함돼서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역할 분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티쿤은 쇼핑몰을 제공해 주고요. 해외 배송해 줍니다. 아주 싼 거죠. 티쿤 이용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일본의 모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요. 오사카에서 반품 받아주고 필요하면 창고도 제공해 줘요.
자, 그 다음에 오프라인 영업 지원을 해줍니다. 동경에도 우리 영업사원이 있고 오사카에도 영업사원이 있어요. 제가 명함 판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야, 그 명함 10,000원 팔아서 언제 돈 벌어 그러는데 우리 객단가가 11만 원이에요. 11만 원. 오늘은 14만 원이잖아요. 14,000엔이니까. 주문 한 건당 1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공기 간판 930만 원 지금 팔고 있어요. 현재. 근데 이게 어느 날은 막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거래가 비일비재하다고요. 그런데 일본 손님한테 나 한국 있어 그러면은 사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큰 거래할 때는 야, 좀 만나자 그러거든요. 오사카에서 나가주는 거예요, 우리가. 동경에서 나가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 손님들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일본 회사 중에 오사카에도 사무실 있고 동경에도 사무실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린 오사카에도 있고 동경도 있단 말이에요. 주소도 다 공개되어 있고. 동경 가보셨죠? 동경 신주쿠역에서 5분 거리에 우리 사무실이 있어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팔리는 거죠. 지금 3시가 안 됐어요. 현재 7천만 원어치 팔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1분에 한 건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영업 지원도 해주고 광고, 우리 노하우를 전해주는 거죠. 저희가 제일 잘해준,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일 우리 사업이긴 하지만 도움을 드렸던 가장 큰 거는 현지화 독립점으로 하세요. 이걸 권한 거예요. 이걸 권해드린 게 제가 제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를 믿고 했었던 16개 회사가 안정이 된 거예요. 흑자가 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신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티쿤이 꼭 해야 되는 일은 했지만 이런 일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티쿤을 원망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홈페이지 디자인, 홈페이지 만들고 상품 등록하고 광고하고 고객 응대는 직접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고 나서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본에 법인이 다 있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는 백단이에요. 여기서는 판매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게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게 했기 때문에 서로 살았던 거죠. 제가 판매를 대신해주면 여러분 저를 못 살게 해요. 왜 그거밖에 못 파냐고. 근데 그걸 서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티쿤이 제일 잘한 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티쿤이 지금 20년을 했었던 모든 노하우를 다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어디 있냐면 그 노하우가 카페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가보면 제가 이거 다 올려놨어요. 가격 정책은 이렇게 하세요. 영업 시작은 모객이고요. 쇼핑몰 광고 어떻게 하나. 이거 동영상으로 다 공개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한두 가지씩 노하우를 전해드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면은 적어도 흑자 날 때까지 2년은 걸리고 2억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해드렸어요. 그래서 돈 없으면 하지 말라고 말렸고, 또 하게 되면은 어쨌든 팔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하셔라.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2억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만 저는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하셔라고 저 통사정 아니에요. 통사정 저는. 물론 저도 돈 벌어야 되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외에 팔면은 저 진짜 우리 이분들 애국하시잖아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1,300억 동대문 옷을 파셨어요.
이분이 1,300억 팔아가지고 최소한 500억은 동대문에 옷 만드는 분들한테 다 나눠준 거 아니에요? 전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이분들. 그 다음에 뭐 원단 가게 줬을 거고요. 디자인하는 사람 줬을 거고, 재단, 재봉 뭐 다 줬겠죠. 정말 이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나가서 우리나라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제일 옆에서 봤을 때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년 이상 걸린다, 흑자날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회사가 있고 성공을 거뒀는데 이 중에 2년 이내에 흑자 낸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다 2년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2억 이상 무조건 들어가요. 한국에서 쇼핑몰 운영해도 들어갑니다. 푼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것만 이해되고 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진짜 할 생각은 있는데 아이템이 없다 싶으면 티쿤에서 이 성공한 모델을 다 분양해 드릴 거예요. 우리 이용사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왜냐하면 티쿤은 일본에 정말 많이 팔아요. 원래 지금 벌써 48억 원 팔았잖아요. 명함만. 근데 이게 이 48억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1%도 안 돼요. 시장 점유율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4조 8천억 아닙니까? 40억. 480억. 4,800억이잖아요. 일본의 인쇄 시장이 4,800억밖에 안 되겠냐고요. 1%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 파는 사람들은 일본에만 집중하는 게 낫고요. 다른 나라에 나가는 건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해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이 없으면 분양 받아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아니 그 티쿤에서 거래하지 않은 새로운 주가 이런 데는 시스템인지 다 돼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셀프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이미 다 돼 있다고요. 나갈 마음만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가령 이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아니, 상관없어요. 하면은 예,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길이에요, 길. 그쪽에서 물건 받아줄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협영 구축은 다 돼 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제 구체적인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에어간판은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는 들어가진 못해요. 다만 완전히 독립돼서 활동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선 경쟁은 시키지 않고,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들어갔으면 무조건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20%가 됐든 10%가 됐든 다른 걸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사주기 때문에 유리한 건 해요. 근데 얘도 처음엔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제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따로 하실 수는 있어요. 예. 지금 일본 도메인 구축하고 일본 그 웹페이지 구축하고 하는 거는 티콘에서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안 해줘요. 근데 여기 카페에 보면은 이거 잘못 써진 것 같은데. 사이트 제작사 있어요. 사이트 제작사.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제휴해서 이분들한테 맡기면 일본어 사이트 제작하거나 영어 사이트 제작, 예, 한국에서. 보통 그 일본 사이트 너무 현란하지 않게 구축하고 좀 비용이 없는 근데 이제 페이지로 따지거든요. 페이지로 따지는데 단품일 때, 예를 들어서 단품도 팔 수 있어요. 단품일 경우는 뭐 한 5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정도고, 나는 패션 사이트는 대행 주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웹 디자이너를 채용해서 해야 돼요. 그 정도는.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화장품 처음 열렸어요. 지금 이때 오셔요. 뭐냐면 화장품, 임의용, 다이어트, 건강용품, 주양식품 등 일본 후생성 허가를 맡아야만 파는 경우. 근데 화장품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허가를 못 맡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일본에 직접 팔 수 있어요. 근데 티쿤이 일본에 모든 결제를 붙여놨고 일본에 반품 받아주고 해서 마치 일본에서 파는 것하고 거의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파시면 돼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랑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B2C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가 직접 재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려고 사는 건 살 수 있는 거예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그 방식으로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티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지난 한 10년 해가지고.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일본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직접 사는 경우는 그 허가가 없어요. 근데 마치 일본에서 파는 것과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티쿤은. 티쿤을 이용하면 그렇게 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템이 필요한 분 계세요? 돈은 있어. 뭐 아이템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도 오셔요. 아이템만이 갖고 계세요? 아이템이요? 아이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해도 2억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 2억 있으면 애들 사인 파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일본에 1%도 못 들어갔다고요. 2억씩 30개 나라 나가면 60억 돈 될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 체인점 자기가 하지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 벌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예. 중국 지역 성공 사례는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데 중국 지역 성공 사례는 이미 좀 전에 보여드렸죠. 더재미닷컴이에요. 한국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팔아서 1,500억 파는 회사예요. 근데 이쪽은 회사가 홍콩에 있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모든 응대를 해요. 상해에서. 약간 변형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이 봤을 때는 거의 중국 사이트하고 똑같이 인식해요. 예. 중국에 하시고 싶으세요? 중국에 갈 때는 가격 경쟁력으로 가지 않고요. 상품으로 가는 거예요. 디자인, 성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으로 갈 때는 기능과 디자인으로 가고 일본으로 갈 때는 가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런 거래서 특별한 것도 없고 또 이미 성공 사례가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부터는 그냥 사례가 다 나왔고 경험도 다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 하기 나름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SAKU 쳐봐요. SAKU. SAKU. 됐어. 이게 이제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판매하고 있는 어떤 상품이에요?
연도별 매출표예요. 이게 이때 시작했는데 계속 2017년까지 내려가다가 2017년 10월에 매각을 했어요. 다른 회사에. 그 사람이 인수하고부터는 매출이 확 올라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의 문제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시스템에서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전적으로 그 회사의 역량 차이예요. 투자 능력과 마케팅 능력과 CEO의 지휘력에서 갈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티쿤은 인쇄물 갖고 대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티쿤을 따라한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 차이는 뭐였냐? 티쿤은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오로지 일본에 파는 것만 해서 죽기 아니면 살기였고 다른 분들은 한국에서도 잘 벌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한 거고 그쪽은 그냥 뭐 외부 사람한테 맡겨서 하면서 이제 성패가 갈렸거든요. 이런 경우는 무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아이템인데 우리를 통해서 새 회사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긴 회사는 누구냐면은 제조가 없는 유통이 이기더라고요. 제조 사장님들 진짜 못하세요. 마케팅 너무 못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사장님은 너무 바쁘셔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우리랑 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에드컵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전체를 보세요. 토막 그 마디마디 다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컵 전문 사이트, 파일 전문 사이트. 자, 이거 보세요. 자, 에드 파일 이런 거 자꾸 이제 싫어하는데 이용사들은 이 집은 이미 안정권에 들어간 회사예요. 뭘 파는가 보자고요. 에드 파일은 달랑 2개 팔아요. 이 2가지만 철저히 전문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일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전문모를 만들라는 거죠. 포스트잇 전문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정되거나 이렇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얘는 치면 안 되겠죠. 에드프린트는 말고는 에드폴리가 지금 제일 큰데. 상반기까지 4억 8천 팔았네. 에드카드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4억 3천.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금 6개월이잖아요. 한 달에 7천만 원 정도 팔았다는 거예요. 전부 흑자 났어요. 에드컵도 흑자고, 에드컵. 근데 이 밑으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사이트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완전히 망했다가 이제 부활하는데 하기 나름 같아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면 하여간 뭐 어차피 방송에서는 열심히 안 볼 테니까 오신 분들이 보시면 올덴 네일 그 손톱 미용용품 흑자 났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신 사이트들이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소비자가 선택할 때 어떤 브랜드가 꼭 필요한 그 제품들은 아닌 거가 위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사우나나 찜질
호텔망에서 쓰는 샤워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사실 소비자가 선택할 시에 그 브랜드를 좀 많이 고려해야 되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브랜드? 예,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지금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이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브랜드가 없다고 해서 못 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약간 시간이 더 걸리지만 그러기 때문에 대박일 수 있다니까요. 왜 그게 약점이냐고요. 아니 일본에 무슨 뭐 다 브랜드만 세상에 산다는 법은 없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팔릴까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안녕. 언니 오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안녕. 사랑아 오늘은 사랑이가 어떤 놀이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사랑이가 그림 그리기 해볼 거예요. 그림 그리기 놀이? 아니 그러면요 스케치북도 있어야 되고 물감 연결하면 그래서 뭐 이거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마케팅할 자신 있으세요? 이 사람 성공했더라고. 그래서 자기 노하우를 공개한 거예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치 사랑아? 세계의 명작 그림들도 있고요. 와 많다, 그치? 오, A대식 영웅들. 이렇게 유튜브로 유아용품을 개인 채널 방송하는 사람한테 내 거 이것 좀 가지고 가서 방송 좀 해달라고 던진 거예요. 근데 유튜브가 왜 하겠어요? 유튜브는 자기 지금 광고 수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새 아이템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이걸 갖고 자기가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공짜로. 이해되시죠? 앞으로 가볼래요? 당신만 괴로우니까 어차피 먹을 건데 자 같이 진짜 펜잘 하지. 똑바로 펜잘. 이거 참지 말고 펜잘.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줘서 17만 조회, 53만 조회, 28만 조회를 돈 안 주고 노출을 시켜서 4% 매출을 발생시킨 거예요. 대표님께서 상품에 자신 있으면 유튜브로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전시회 나가고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상품이 정말 좋고 가성비 있으면 반드시 온다니까요. 손님은. 근데 상품이 좋고 가성비도 좋은데 안 팔린다는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대박이 나서 브랜딩이 되면은 초대박이 되는 거고 딱 그 하나만 명확하셔야죠. 내 상품이 가성비는 좋아야 돼요. 가성비만 좋다면 못 판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좀 힘이 든 거지. 왜 못 팔겠어요? 이거 누가 사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해서 저는 못 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팔아냈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본에 명함 팔 수 있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명함만 그런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이거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필요한 건데요. 이게 뭡니까? 택배 박스예요. 이걸 일본에 팔 수 있겠어요? 대표님 건 이거보다 100배는 좋은 거예요. 택배 박스 이거를 팔았다니까요, 일본에. 자신감 같아요. 대표님 한국에서 파실 수 있으시죠? 한국에서 팔 수 있는데 왜 일본에서 못 파냐고요. 일본이 훨씬 좋은 땅인데. 한국에서 팔 수 있으면은 왜 인도네시아에 못 파냐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자신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브랜드 필요 없어요. 브랜드보다 더 좋은 거는 가성비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고요. 마케팅은 저희하고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그 스마트 팔레트처럼 그런 분들 도움 받는 거죠. 서로 경험을 나누고 그래서 뭐 영국에 팔고 미국에 파는 거죠. 한국에서 이미 성공하셨으면 저는 성공 무조건 한다고 봐요. 못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꼭 나가십시오. 진짜. 이거를 이분은 정말 저는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사실은. 이분은 달랑 이거 단품 하나예요. 이 상품 딱 하나라고요. 딴 거 없어요. 이것만 갖고 지금 전 세계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단품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외에 바이어도 발굴하고 자기가 직접 더 팔고 이러면 되죠. 대표님은 아이템이 몇 가지세요? 4, 50가지 놓고 파셔요. 그리고 그걸 갖고 있어야 해외 전시회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티쿤 이용해서 일본에 여세요. 근데 돈 하나도 안 달라 그러거든요. 안 팔리면. 돈 하나도 안 달라 안 줘도 돼요. 유일하게 돈 줄 때는 물건이 팔렸을 때만 돈 주는 거예요. 티쿤한테는. 물건 안 팔리면은 한 달에 35,000원만 내면 돼요. 뭐냐면은 그거는 결제회사의 계약금이에요. 우리는 안 받아요. 결제회사는 돈을 받아요. 기본 수수료. 그거 말고는 돈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은, 일본 쇼핑몰은 무조건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외 판매하러 가서도 나는 한국에도 쇼핑몰도 있고 일본에도 쇼핑몰도 있어. 이거 하고 일본에 쇼핑몰도 없는 업체가 무슨 전시회를 왜 가냐고요. 가면 안 된다니까요. 미국 쇼핑몰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돈 안 들어가니까. 그게 카타로그니까. 그 한국에서 진짜 성공하셨으면 하십시오.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포장용 테이프고요. 예, 저 보니까 있어요. 업체 하나 있던데 예. 좀 반응이 어떤지. 거기 볼까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이거네요, 이거. 1억 1천만 원어치 팔렸네요, 상반기에. 평균에서는 한 달에 한 2천만 원 팔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2천만 원 넘었네요, 이제. 2천만 원 넘어서 한 2,500만 원 수준 되고, 저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광고 별로 안 하니까 그냥 손해는 안 보고, 이렇게 놔두면 좀 지나면 돈 벌어 오겠네, 이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도일 겁니다. 예. 근데 편하잖아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뭐. 그다음에 배송이야 뭐 물건 팔리고 나면은 수급 우리가 자동으로 다 해줬어. 그다음에 그 포장해서 그냥 여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건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 정말 못하세요. 너무 못해요. 마케팅을. 그런 거 이제 뭐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도안은 다 드리는데 너무 이제 언어를 모르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작하면은 돈 버는 거고요. 잠깐. 예. 아니 말씀하세요. 그 판매되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순수 소비자들이 하는 거하고 중간 업자들이 구매하는 거하고 상품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또 판매자가 각각의 사이트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명함은 무조건 기획사가 1번, 법인이 2번, 네일아트는 소비자가 1번, 최종 소비자가 반도 안 되겠네. 미용실이 1번,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근데 대개는 B2B가 많아요. 그러니까 B2B로 팔고 그 사람이 또 파는. 근데 최종 소비자도 구매해도 상관없고 인터넷의 특징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우리는 철저히 기획사용으로 팔았어요. 티쿠는. 근데 옷은 기획사용 안 돼요. 옷은 철저히 소비자용이에요. 그런 상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아까 그한 예. 2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사이트 운영비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니, 먹고 사는 거. 2년 동안 먹고 사는 거. 마케팅은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주는 돈은 없어요. 안 팔리면 우리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뭐 계약하고 뭐 조직 구축하는데 여기에 3명이 필요한 거예요. 웹 디자이너 1명하고 원어민자 1명하고 총괄 운영자 3명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한국에서도 혼자서 운영해서 먹고 돈 벌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끔가다 나와서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건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는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로또 복권에다가 투자하는 바보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혼자서 엄마가 하는 쇼핑몰에 뭘 얹어놨더니 그게 팔려서 돈을 벌었대. 가끔 그런 인간들이 나온다니까. 근데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쇼핑몰 하나 운영하려면 최소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기본 인원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흑자가 날 때까지 손님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2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먹고 살아야 되는 비용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홍보비 그 정도. 그러면 그냥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약 2년간 2억 정도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A라는 업체가 국내에서도 뭐 작은아마 매출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티콘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인력이 있으니까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국내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코스트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국내 사업이 안 되겠죠. 아니요. 이제 뭐 아직 산업적으로 그런데 아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하는 인력은 그것만 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게 정상이고요. 일본에 하는 건 새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력은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뺄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기대로 인원이 계속 늘어나야 정상이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슈퍼맨도 아니고 저희가 7개 사이트를 운영할 때마다 늘 새 아이템을 팔 때는 팀을 완전히 분리시켜요.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기 책임이잖아요. 안 되면 누구 책임냐가 명확하지 않으면 조직은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죽으면 너도 죽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겨우 살아남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운영하던 사람한테 이걸 맡기면 100전100패입니다. 왜냐하면 핑계 댈 게 있잖아요. 한국 것 때문에 바빠서 이걸 못했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건 정말 리더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잖아. 야, 너 하는 김에 부업처럼 해라. 부업은 어떻게 되냐고 이게. 이거 자체에 매달려도 지금 사냐 죽냐 하는 판에 완전히 분리해서 이 일은 너 일, 이 일은 내 일 이렇게 만들어야지 돼요. 그것도 제 노하우였고 그거 진짜 저는 전달 잘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업 잘하는 사장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부업처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업처럼 해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있으면 안 돼요. 하여간 그런 거는. 되는 사람 때문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분리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기존 이용사들 중에 그 제품에 AS가 꼭 돼야 되는 제품들이 있나요? 많죠. 전부 다 AS. AS 제일 많이 되는 제품이 명함이에요. 명함은 자기 얼굴이기 때문에 점만 있어도 클레임이에요. 근데 제가 꼭 말하는 명함은 그 현장을 꼭 공기간판. 공기간판 화재 났어요. 그 다음에 공기간판 PS 인증을 안 받았어요. PS 인증 안 받고 팔았다가 불이 나가지고 진짜 이걸 다 4,000개를 리콜해야 될 판이었어요. 요번에 또 사고가 난 거예요. 뭐냐면 소프트뱅크 아시죠? 소프트뱅크가 현장 추천기를 사가지고 갔는데 불이 난 거예요. 이게. 근데 불난 이유가 뭐냐면은 손님이 이게 무거운 걸 들고 가서 떨어뜨렸어. 그럼 수리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냥 돌려버렸더니 과열돼서 불이 났어요. 근데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야, 떨어뜨렸다고 돌려서 불 나면 어떡하냐. 이거 항의가 온 거죠. 그래서 300개. 이런 경우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심코 놔뒀는데 너트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너트로 조이잖아요. 너트 갈아달라는 거야. 지금 다 배포 다 했는데. 가서 다 갈아줬어요. 그런 거 생기는데 그런 거 무서워서 못 팔 건 없더라는 거죠. 비행기 타고 가서 사면 돼요. 두려워할 게 없고 또 하나는 이런 상품 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상품 중에 이거 사이트 주소가 잘못됐다. 얘기 좀 하셔요. 좀 지워봐요. 간판이에요. 간판. 5개 간판. 이거 팔 수 있겠어요? 지금 대표님 그 뭐야 수도 이런 거는 장난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팔겠냐고 일본에. 간판을 다 시공해 줘야 되잖아요. 가서 시공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것도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분한테. 일본에 간판 시공사를 모집한 거예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도 손님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판 시공해 주면서 딴 거 인테리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야, 이분도 한국계 바빠서 바빠서 못 하시는데 안 열리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관동지방 그럼 이제 뭐 시공 협력사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면은 이 사람들이 시공해 줘요. 시공비는 따로 받고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에 어떻게 파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산에 시공사 제휴하시잖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똑같아요. 다만 비행기 타고 가는 것 차이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에 팔 수 있는데 왜 서울에서 동경 못 파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또 하나의 방식이 이 방식이 있어요. 부직포백이에요. 이거를 일본에 파니까 한국에서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에서 생산해서 일본에 팔아요. 뭐가 문제냐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손님은 진짜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어? 중국에서 파는데? 이런 식으로 국경을 휙휙 넘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이거 중국에서 생산해요. 상해 옆에 있는 공장에서. 일본에 한국 안 들어오고 중국에서 일본으로 보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품들이 쭉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B2B나 그런 류가 많은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B2C 우리는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디홀릭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1,000억 판다니까요. 한국 동대문에서 일본에 1,300억 파는 회사예요. 철저하게 마케팅이 달렸다는 거죠. 그럼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수요가 있어야 돼.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경쟁력 없는 상품은 때려 죽여도 못 팔아요. 근데 수요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배송기간? 배송기간 1박 2일이면 다 간다니까요. 이미. 운송료? 일본에서 보내는 거하고 1,000원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전부 B2B가 많다고 얘기할까 봐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좀 전에. 네일 아트는 B2B 아니에요. B2C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분류상으로는. 근데 물론 이제 여기는 미용실이 많이 사죠. 그렇긴 한데 B2C라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옷도 다 파는데. 아예 B2C 상품도 많아요. 의외로. B2B나 B2C나 통관은 똑같이 상관없어요. 근데 통관이 문제가 되는 건 화장품, 칼라 렌즈 이런 게 통관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화장품 같은 거 통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고, 원래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처리를 다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통관시켜서 보내는 거로. 그 나중에 그날 7월 4일 날 설명회 오셔요. 7월 4일 날 설명회 오시면 우리 본부장이 설명해 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개요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등 인하가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용품, 다이어트, 건강용품 이런 걸 팔 때는 약간 절차를 살짝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후생성 허가를 맡아야지만 팔 수 있는 거라서 직판매 형식을 갖춰야 돼요. 조금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직판매 방식이 아니라 B2B 방식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형식에서는 일본의 아도프린트가 수입해서 팔았잖아요. 화장품은 이 절차가 생략되고 여기서 직접 고객에게 판다고요. 이해되셨죠? 약간 절차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티쿤이. 그래서 그냥 파시면 돼요. 양에 상관없이 일본의 소비자들한테 직접 만나는 것이 판매되는 상품이 별도 사업자가 필요한 건 아니죠. 네, 한국에 있는 한국 회사로 하면 돼요. 개인이나 법인 관계없이. 그냥 법인 내셔요. 무조건 법인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면 중진공 이런 데서 해외 판매업자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있어요. 법인으로 처음부터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통해서 몇몇 회사는 2년 동안 1억 5천만 원 지원받았어요. 중진공으로부터. 근데 사실 2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면 1억 5천 지원받고도 지금도 돈 없다 그러는 거 보면. 근데 제가 3억 그럼 너무 세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든 줄여서 얘기하는데, 아니 4억 그러면 아예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2억이라 그러는데 2억보다 더 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셔야 돼요. 국내에서 운영해도 2억 이상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한다고 내가 장난처럼 해서 되는 거면 이렇게 실업자가 넘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 판매하는 게 돈이 덜 들어가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하여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좀 미팅을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남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여간 이미 티쿤식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은 성공 사례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다만 제가 이제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도 또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고 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마케팅은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는 조언자로서 충실한 조언자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이 많이 든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잘 파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다 2년 이상 걸렸거든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궤도에 올라가면은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만 있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진짜 하셔라. 이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죠.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